이런 경험을 했었고, 그리고 같이 하는 거는 거의 박사님 채널에 제가 이제 코로나 전에 같이 했던 거 말고는 같이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는 게 사실인데, 근데 제일 얘기 많이 나누고 싶은 인물 중에 하나이신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에 아시잖아요, 세상이 막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동전의 반면에 있다고, 그러니까 약간 의견 말고 그냥 입장이, 그러니까 미국에서 얘기를 많이 하셔야 되는 한국인이시고, 저는 이제 미국에서 왔는데 한국인들한테 질문을 많이 받는 편이다 보니까, 그래서 너무 얘기를 많이 나누고 싶었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그래서 오늘은 그냥 이제 편하게 얘기를 나누는 걸로 하고, 그리고 이제 뭐 보통 사람들이 이런 거 하면 막 인터뷰라고 생각하는데, 인터뷰는 아니고 그냥 수다, chat, exactly. 그래서 저한테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면 아무거나 그냥 그냥 자유롭게 말씀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컨셉이, 이게 카우치가 아니긴 하지만 컨셉이 원래 candid couch, 그냥 그런 컨셉이니까, 그래서 거의 약간 날 것으로 이렇게 나가는 형태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좀 가벼운 것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고 싶었는데, 제가 주변에서 들었는데 박사님이 미술을 좋아하신다고 들었어요. 아니 뭐 안 좋아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미술을.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는 이제 제가 채널이 하나 더 있어요. 롱테이크라고 제 친구랑 같이 하는 게 있어요. 맞아요. 근데 사실 저보다 제 친구는 거의 미술사를 지금 공부를 하는 애고, 그래서 걔가 정말 전문적으로 하는 애고, 저는 그냥 뭐 일반 대중 수준에서 조금 더 관심이 있는 정도? 뭐 그런 정도예요. 그러면 수집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걔는 컬렉터예요. 근데 저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니고, 그냥 전시회 있으면은 재밌는 거 있으면 보러 가고, 애들 데리고 가고. 친구 따라가지고 그런 걸 옆에서 그쵸, 이렇게. 근데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좀 이렇게 데리고 다니고 한 건 많아요. 항상 이렇게 도록 같은 게 집에 있었고. 도록이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 화가들의 그림 같은 거를 해놓은 그런 이제 책 같은 거. 그래서 뭐 이렇게 약간 아이들 보라고 조금 구시대 같은 뭐 사주셔갖고 어릴 때 이제 항상 보고 살았고. 그러면 현대미술관 같은 데 가면은 재밌어요? 재밌더라고요. 안 재밌구나. 아니 저는 사실 거기서 홍보대사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아는 사람이랑 같이 가면 좋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혼자서 가거나 아니면 제가 누구를 데리고 가잖아요. 어쩔 줄 모르겠는 거예요. 특히나 현대미술이나 이런 거 보면은 약간 안 느껴져요. 네. 그렇구나. 저는 좋더라고요. 그냥 뭐랄까. 근데 사실은 올드 마스터스라고 하죠. 옛날 이제 정말 뭐 렘브란트니 뭐 벨메이르니 이런 사람들 작품들을 조금 더 좋아하는 것 같긴 해요. 왜냐면 거기는 좀 역사도 더 많고 스토리도 많고 막 이런 느낌이라서. 근데 현대미술에 대한 호불호 좀 많이 갈리긴 하죠, 사람들이. 나도 할 수 있겠네? 약간 이런 경우. 맞아요. 정확히 그게 그 올리비아라는 책이 있어요. 아이들 읽는 책이 있는데, 옛날에 그 캐나다에 있을 때 우리 애한테 읽어줄 때 거기에 올리비아에 딱 나온 잭슨 폴록 보고서는 I can do it in a minute! 그래서 막 그렇게 생겼잖아요, 솔직히. 약간 좀 그런 게 있긴 하죠. 그렇게 생겼죠. 그래서 저는 잘 안 느껴지는 그런 게 있는데, 근데 그리기는 그려요. 저 그리는 과정은 좋아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많이 받거나, 그래서 약간 사람들이랑 소통하고 싶지 않고 막 끊고 막 이러고 싶을 때 그냥 집에서 막 이렇게 물감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있긴 있어요. 본인이 그려요? 네, 그리긴 그리는데, 근데 그걸 약간 그 행동이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약간 좀 다른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미술에 확실히 약간 관심을 최근에 또 한국 사람들이 진짜 많이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막 프리즈 같은 데도 가보셨어요? 전 올해는 많이 못 갔고 작년에는 좀 갔었고, 얼마 전에 그 바스키아전 오픈했는데 되게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직 못 갔는데 그래서 가봐야 되지 않나 그러고. 뭐 유명한 전시회 있다 그러면은 가는 편이긴 하죠. 저 한번 프리즈 간 적이 있었거든요. 친구가 그 미술 고등학교 선생님이신 거예요. 서울대 그 미대에서 와가지고. 그래서 그 친구 따라갔는데 규모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뭐 프리즈랑 키아프 동시에 한다고 진짜 크고 해외에서 또 많이 들어오고. 근데 이제 그런 자리 처음이었거든요.
가봤는데 막 갤러리들이 다 부서마다 이렇게 있고 막 진짜 큰 작품이 있고 막 이러는데 이게 약간 돈 냄새가 나는 거예요. 아, 당연하지. 그래서 약간 사람들이 미술 작품에 또 재테크를 많이 하고 투자를 많이 하는데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그것도 들었어요. 그 이사를 하잖아요. 막 미국에 이사 가거나 네. 아니면 약간 자산을 옮길 때 사람들이 미술 작품을 많이 산대요. 왜냐면 그게 작품이니까 세금이 안 붙는다고 이런 거 이제 약간 이런 거 하기도 그치. 하고. 네. 그래서 약간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미술 작품을 보고 있는데 이게 약간 온전히 그 미술적인 가치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 금액적인 거가 약간 개입이 되는. 근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글쎄요. 그러니까 하나의 산업화가 된 거죠, 그것도. 일종의 산업이 된 거고. 근데 또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지금뿐이 아니라 16세기, 17세기 뭐 이럴 때 훌륭한 화가들이 막 나왔던 시대가 있어요. 특정 국가에. 그러면은 딱 그 국가가 되게 잘 살던 시대예요, 보통. 그러니까는 렘브란트라든지 뭐 페르메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네덜란드에서 갑자기 툭 튀어나오잖아요. 근데 그때 네덜란드가 골든 에이지였다고. 네. 막 무역 엄청 많이 하고 네. 있고 돈 많이 벌려 들어오고 그치. 있고. 예. 그러니까 지금 한국이 그만큼 잘 산다는 얘기죠. 이제 10년 전과는 달랐어요. 하긴 그렇네요. 네. 그런 얘기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좀 다른 자산 투자 뭐 이런 네. 거에 관심을 가지기도 하고. 여유 자본이 발생했다는 그쵸. 거는 네. 증거인 거죠. 어떻게 네. 보면.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보면은 2차 세계대전 끝나고서 50년대 이제 그러니까 붐이 한번 딱 있고 1980년대 신흥 부자들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언제 80년대? 네, 그때도 이제 막 그냥 젊은 부자들 뭐 월스트리트에서 나오고 막 이런 사람들 나왔을 때 그때 이게 확 성장을 하는 모습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뭐 이게 오리지널 스터디는 안 했지만.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사회가 그만큼 경제적으로 부가 넘치니까 이제 우리 전형적인 어떤 재테크 말고 다른 류의 어떤 재테크를 해볼까? 그러면서 예술 작품을 보는 거예요. 좋잖아요. 우아하고. 얘기가 생기고. 멋있잖아. 나 관심 있어요 해서 조개도 좋고. 그래서 뭐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어 있긴 그쵸. 하네요. 네. 근데 그런 것, 그러니까 확실히 돈이랑 떼어놓을 수는 그럼요. 없는 떼어놓을 것 수 같아요. 없어요. 그 작품을 만들려면 그것도 사실 비싸잖아요. 그쵸. 돈 많이 드는데. 네. 사실 이제 그래서 오늘 또 보여주고 싶은 작품이 하나 있어요. 이미지가 있는데 혹시 네. 본 적이 있으실까요? 설치 미술이긴 한데 와우. 처음 보시는지. 좀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중국. 맞아요. 네. 아이웨이웨이 작품. 아이웨이는 유명하죠. 맞아요. 네. 아이웨이웨이 작품이고 일찍 건너길 잘했어. 지금 같은 건너지도 못해. 내가 보기에는. 요거는 우크라이나에 지금 설치되어 있대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요건 이제 보시면 뭘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뭐 알루미늄인가? 철인가? 이게 색칠을 한 건데 전 군복이에요. 아이고, 슬프다. 군복을 아이웨이웨이가 우크라이나에 가서 그 전선에 있는 이제 군인들 막 많이 만나보고 네. 그러다가 이제 이 작품을 설계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유엔에 등록되어 있는 리본이라는 단체가 지원을 해가지고 만든 그런 작품인데 근데 그런 군복 같은 거를 막 모아서 색칠을 해가지고 연결을 다 해놓곤 했는데 양쪽에 이렇게 좀 그 큰 공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거가 되게 완벽한 뭐라고 하죠? 스피어? 그 모양이 그 되게 동글동글 안쪽에 있는 거가 매끈하게 완벽하게 동글동글하게 되어 있는 거래요. 그래서 이런 걸 설치를 했는데 9월부터 11월까지 계속 우크라이나에서 전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런 거는 그러면 어떤 거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예술 작품이라는 게 정말 순수하게 예술을 하는 경우가 있고 사람의 감정을 담아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사회적인 것에 메시지를 던지는 것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그러니까 늘 변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좀 그래도 예술 작품은 좀 감정을 드러내는 심연을 건드리는 이런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너무 사회적인 메시지를 던지면은 좀 거부감을 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또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 예술 작품이라는 것도 기록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보면은 저런 작품을 통해서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긴 하죠. 저 진짜 그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아이웨이는 나는 사실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나. 천안문에서 이렇게 가운데 손가락 그 되게 유명한 사진이 있거든요. 예, 근데 뭐 여러 가지 이제 중국의 그런 뭐 공산주의, 사회주의, 뭐 독재 뭐 이런 거에 이제 반발을 많이 했고 지금은 망명하지 않았나? 제가 항상 알기로는, 해외에 있는 걸로 해외에 알고 있어요. 있는데 들어가기 힘들 거예요. 국적은 아직까지 네. 중국 걸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영국에 있나 뭐 그런 거. 그러니까 저 사진. 이런 거 맞아요. 천안문이 이제 또 굉장히 아픔의 장소니까 또 어떤 이들한테 맞아요. 루샤오보 뭐 구명운동하고 뭐 이러고 하여튼 그런 쪽에 중국 인권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원래 저도 이 작가를 처음 들었을 때 예전에 처음 이름을 들었을 때 아, 이 사람이 되게 약간 비판적인 작품을 많이 한다로 많이 알려져 있어가지고 그 우크라이나 쪽이랑 또 작품이 나왔다는 거를 알게 돼서 이게 약간 저는 이제 국제 정치에 관심이 있어서 뭐지?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거지? 왜냐면 그러니까 요즘에 말이 많잖아요, 사실. 그렇죠.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그 전쟁이 진짜 길어졌고 그리고 이제는 그 막 중국 얘기가 좀 더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거 지금 이 타이밍에 한다고 되게 사람들 머릿속에서 잊혀져 가니까 이때 한번 다시금 생각나게 해주는 뭐 그거를 바랬는지도 모르죠. 그럴 수도 있어요. 위어 셜머 교수 제자잖아. 그렇죠, 맞아요. 근데 그분 수업을 예전에 들었을 때 진짜 너무 진짜 현실주의자. 완전 극현실. 극현실주의자. 공격적 현실주의자. 그리고 이제 그 판서 방법에서도 보이는데. 그래? 진짜 너무 놀랐어요. 어디죠? 그 판서를 하는데 큰 강당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 국제 정치학 개론 같은 거 하고 현실주의, 구성주의 어쩌고 설명하는데 근데 거기서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였는지 모르겠는데 유럽 지도가 필요할 때 나온 거예요. 그 강의 중에. 그래서 그리는데 본인이 그래요? 근데 이거 제가 약간 그려드리고 싶어요. 약간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 잠깐만요. 이거 제가 계획한 건 아니에요. 예. 이게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이게 유럽 그림이에요. 뭐 레고처럼 그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정말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영국이랑 프랑스랑 독일이 막 이러면서 너무 현실주의 아니에요 이게? 그러네. 군사력만 보겠다고 경제력만 보겠다 이런 그러니까 그냥 너무 약간 질이 막 이렇게 들어가지는 않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렇게 길어지고 있는데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한 적이 있으세요? 아니면 누가 그거를 생각하겠어요. 사실 전쟁에 대해서 뭔가 예측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날 걸 예측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이게 얼마나 뭐 빨리 끝날지 늦게 끝날지 그건 맞죠. 그것도 뭐 예측을 할 수가 없고 근데 뭐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대통령이면 하루 만에 끝내 이건 믿지는 않았지. 맞죠. 이거는 믿지 않았고 본인이 믿었을까? 본인도 안 믿었을 거예요. 그리고 푸틴이 그렇게 쉽게 물러나지는 않을 거다. 사실 지금 푸틴 입장에서는 그만둘 이유가 별로 없어요. 이유가? 그렇게 많지 않죠. 그만둘 이유가. 그래서 전쟁을 전쟁을 말씀하시는 거죠? 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되게 뭐 이제 딜을 잘하고 본인이 협상가고 얘기하지만 푸틴도 달고 다른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되지 않을 거라고는 봤는데 생각보다 좀 오래 끄네요. 그래도. 저는 약간 요즘에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가 맞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약간 유럽 언론도 가끔씩 볼 때가 있고 뭐 미국 거 막 약간 섞어서 봤는데 DW 도이체 벨레 독일 거 그런 거 보면은 요즘에 러시아에서 생기는 물가 문제 막 주가가 너무 올라가가지고 사람들이 막 푸틴가 싫어한다 약간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 약간 그런 유럽 위주의 막 영상들이나 이런 거 보면은 막 얼마 남지 않았다 한 2년 전부터 한 얘기 같은데.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약간 이 얘기를 한 달 전이면은 우리 녹화하는 기준으로 한 달 전에는 안 하고 있었던 얘기예요. 근데 이제 갑자기 막 그거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그게 이제 그러니까 푸틴이 이제 입장이 약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아닌 것 같은 느낌도 드는 게 분명히 지금까지의 모든 협상이 모든 거가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하는 소리가 그러니까 뭘 보고 판단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박사님이 보셨을 때 뭘 보고 뭘 약간 어떻게 상황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뭐 언론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 이런 걸 어떻게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뭘 중요하게 보시는 거예요? 글쎄요, 저도 사실 요새는 많이 보진 않았고 우크라이나 상황이 어떤지는. 근데 그렇게 뭐가 달라졌다는 느낌은 사실은 안 들거든요. 지금 일단 뭐 러시아도 러시아지만 우크라이나는 병력이 없어요. 사람들 젊은 애들 너무 많이 죽어갖고 지금 뭐 리크루트를 하려고 해도 병력 그 나이 또래 사람들도 없으니까 이제 정말 중년층 데리고 가고 막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버티기가 쉽지가 않다고요. 어쨌든 그래도 러시아는 인구가 우크라이나보다는 좀 많고 그리고 역사를 통해 보건대 러시아가 해오던 전쟁의 방식은 알잖아요. 그냥 무자비하게 그냥 너 상관없어 뭐 좀 죽어도 상관없고 막 이런 식이니까 결국 끝까지 가겠다 하면은 러시아가 이게 유리할 수밖에 없다고요. 뭐 거기다가 뭐 젤렌스키 대통령도 상당히 요새는 좀 힘든 것 같고 국내적으로도 안 좋고 그래서 뭘 보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제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이랑 미국이랑 어떤 방식으로 나오느냐가 또 이제 관건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약간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도 어쨌든 자기가 그렇게 큰 소리를 쳤으니까 좀 끝내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는 있죠. 여기서 어떻게든 휴전을 하든. 네. 그러면은 사실 급한 거는 이쪽이 되는데. 그래서 제가 사실 며칠 전 어제였나 엊그제였나 그 군 쪽에 고위 직급에 계시는 분들을 그 핵세트랑 트럼프 대통령 모아갖고 이렇게 연설을 했는데 트럼프 연설을 보면서 막 전쟁 이것저것 다 끝냈다, 아르메니아 뭐 아zerbaijan 끝냈다, 뭐 인도 파키스탄 막아놨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근데 거기서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제일 빨리 끝낼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하고 뭐 근데 이 얘기를 하면서 막 되게 가볍게 하더라고요. 되게 가볍게 하고 막 약간 포기한 느낌? 약간 아이 모르겠다. 이 느낌이었어요. 딱 이 느낌이었어요. 이 느낌이었는데 그 느낌이었고 그리고 뭐 최근에 또 뭐 어디였더라? 트루스 소셜이었나? 그 올리면서 되게 길게 올려놨잖아요. 막 이제는 뭐 계속 그 군사 지원은 할 수 있다. 원래 그런 방향으로 안 가려고 했던 거였는데 근데 그러면 입장이 약간 뒤집힌 것 같은 뒤집혔다고 그래야 되나? 약간 약이 오른 것 같아. 푸틴이 말을 안 들으니까 트럼프가 약이 올라갔고 그래 그럼 우리가 지금 한번 빵빵하게 대줘볼까? 뭐 약간 이런 느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은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오래 갈까? 그게 이제 문제죠. 인 거죠. 그래서 몇 달 전에 그런 비슷한 얘기가 나왔을 때 그 어디였더라? 뉴욕타임즈인가 어딘가에서 보도를 했는데 이제 그럼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냐 했더니 아무도 안 믿는다. 그러니까 뭐 트럼프 대통령이 공격을 해도 하여튼 뭐 좋다 그랬나? 하여튼 뭐 할 수밖에 없다 그랬냐 우크라이나가. 사실 지금 우크라이나는 굉장히 불리하게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러시아 쪽으로 전혀 건들지 못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규모가 다른 입장이 그죠. 그 규모도 다르고 러시아는 그냥 심심한 우크라이나 때리는데 이쪽은 못 때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굉장히 불리한 입장에서 싸우고 있는 건데 만약에 러시아를 때리게 해준다 그러면은 우크라이나도 사실 뭐 그렇다고 뭐 이긴다 어쩐다는 아니지만은 어쨌든 시민들한테 공포감을 심어줌으로써 약간의 그런 전쟁의 분위기를 좀 바꿀 수는 있겠죠. 근데 모르겠어요. 뭐. 그거 제가 이제 그 DW를 보고 있었는데 거기서 어떤 드론 공격을 했대요. 러시아가 그 우크라이나가 모스크바에 맞아요. 있는 주차장을 공격한 게 있었대요. 그래서 차를 막 폭파시키고 하는. 근데 그 러시아 심장인데 그 약간 되게 의아했는데 그리고 막 비행기들도 보통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드론이 우리 드론이 아니고 드론이 막 들어오고 있으면 주로 높이 많이 날아다녀요. 그러면은 높이 날아다니는 걸 이제 그걸 쏴야 될 수도 있는데 근데 러시아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올라온 거가 하나 있었는데 비행기가 되게 낮게 날아다니는 게 있어요. 러시아 비행기가.
그 일반 승객용 비행기가. 근데 왜 러시아 일반 승객용 비행기가 엄청 낮게 날아다니고 막 돌고 있을까요? 라는 얘기였는데 그건 보니까 너무 높으면 레이더에 다 잡히는데 혹시나 지금은 드론이 들어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그거를 다 쏠 건데 요 상공? 네, 요 상공에서. 상공에 비행기 못 들어오게 해놓고 이미 들어와 있는 친구들은 내려와 있어야 되는 약간 그 상태까지 갔다라는 거면 비대칭이지만 그래도 때리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게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모스크바 시민들한테 위협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딘가가 여기서 뭐가 폭파가 된다든지 그걸로 인해서 나 정말 죽을 수도 있구나 이러다가 그런 위협감이 있어야죠. 근데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지만 사실 우크라이나만 하더라도 키이우 쪽에 아니면 리비우라든지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은 그 전쟁의 그 공포감을 체감은 못 한단 말이에요. 전선에 있질 않으면은. 근데 마찬가지인 거죠. 러시아 사람들도 전쟁을 하고 있대, 누군가 끌려가서 지금 전선에 있대라는 얘기를 듣지만 일단 나는 그냥 예전과 비슷하게 경제적으로 좀 힘들긴 하지만 살고 있으면은 굳이 막 그렇게 이 전쟁 빨리 끝내야 돼. 푸틴 난 제발 좀 끝내줘.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사실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조금씩 계속 밀고 상황 약간 기다리면서 포기하기를 기다리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러시아 입장에서는 푸틴 입장에서는 사실은 지금 끝낼 이유도 없고. 근데 재미있는 거는 만약에 휴전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 이런 얘기를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유럽 쪽 동유럽이든 서유럽이든 유럽 쪽 사람들 전문가들은 그러면은 4, 5년 후에 러시아는 또 들어온다요. 100%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않다. 러시아 힘 빠져서 어떻게 또 가냐. 그래서 러시아 쪽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유럽 쪽은 확실하게 휴전을 해도 푸틴 절대 포기 안 하고 또 들어올 거다.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런 거는 또 그들 행동에서 그게 그렇죠. 역사에서 그렇게 보여준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도 그 뭐였더라? 그 에스토니아에 러시아 전투기 들어간 거 아니면 드론이 이제 폴란드에 들어간 거 그러다가 맞아요. 폴란드가 약간 이제 유럽이 끼리끼리 못 뭉친다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폴란드가 너무 미국적인 소리를 했나? 그 폴란드가 일방적으로 그 국경선을 영어로 조금은 얘기를 나눠보는 진짜? 가져볼까 했어요. 나 영어 너무 못해 요새. 괜찮아요. 저도 그래요. That's I think, a starting point. How the Korea and the U.S. can diverge. I feel like Korea has changed a lot too.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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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p. Yeah. What? What? Why? I don't know. I think I worry too much sometimes. Yeah, you can tell. Yeah. So if you look at So basically, you don't really sure if this country has a future or hope. 끝까지 재밌게 잘 봐주셔가지고 꼭 추천드리고 싶은 영상이 있어요. 요것도 재밌고 요것도 재밌어요.